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된 파친코가 연일 화제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이 거대 시장 중 하나인 일본은 신경 쓰지 않는 듯한 작품을 내놓은 것도 상당한 이슈가 되었지만 동시에 엄청나게 싱크로율 높은 재현으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고편부터 1900년대 초를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배경이 보여지고 배우들이 입고 있는 복장, 그리고 김치를 손질하는 모습까지 모두가 정말 미국에서 제작한 드라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당시 드라마 파친코의 총괄 프로듀서 테레사 로우는 한국 취재진들과의 화상간담회에서 원작을 처음 접한 뒤 느꼈던 자신의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가정에는 저마다 선자가 존재한다. 흔히 남성 중심인 이민자의 서사를 여성의 시선에서 묘사한 점이 상당히 끌렸다. 역사의 굴곡을 다루되 현재에 미치는 파장을 추적해 동시대성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전했죠. 동시에 제작 과정에서 원작을 토대로 미국 작가팀이 영어로 쓴 각본을 한국말 대사로 번역하는 작업도 섬세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500여 편의 영화 및 뮤지컬 대사를 한국말로 옮긴 황석희 번역가가 이에 참여했죠. 번역 작업만 무려 1년이나 걸리면서 말이죠. 당시 황 번역가는 이때를 회상하면서 영어와 한국말의 정서와 표현이 달라 한 해의 분량 대본을 옮기는 데만 미국 제작진들과 10번 넘게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례로 어린 선자가 내는 죽어도 싫어해라는 말을 번역할 때 영어로 네버인 것을 죽어도로 번역했더니 미국 제작진이 7살짜리가 그런 표현을 쓸 리가 없다라고 위화했다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대본의 혁명과 시위로 표현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3.1운동도 정확히 3.1운동이라고 명칭을 바꾸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죠. 어쨌든 이렇게 싱크로율 높게 고증을 잘해서일까요? 연일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의 아픈 역사가 조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언론 기사들이 작품 속의 한국인들의 아픔에 대해 보도하면서 숨겨져 있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동시에 워낙 재현을 잘한 작품이다 보니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파친코 속에 등장한 한복을 한국 역사의 렌즈라며 주목하기도 했죠. 해당 기사에서는 한복의 역사와 한국인들에게 한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렸습니다. 한편 한복에도 외신들이 주목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쌀밥입니다. 파친코에서 선자가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일본으로 떠나가기죠. 그녀의 어머니 양지는 딸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살 2옥을 사러 쌀집에 들리게 되지만 쉽사리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제강점기 치하에서는 돈이 있어도 못 사던 것이 쌀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 수탈 중 하나가 쌀 수탈이었습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쌀은 일본에 수출되어 정작 조선인들은 맛보기 힘든 게 쌀이었죠. 그러나 선자의 어머니 양지는 일본으로 떠나는 딸에게 우리 땅 쌀맛을 꼭 먹이고 싶다고 애원해서 어렵사리 쌀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딸네 부부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만찬을 마련하죠. 이른바 한국인의 정서인 밥심, 밥정을 나타낸 장면입니다. 선자는 어머니의 따뜻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봉밥을 건네받고 눈시울을 붉힙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지은 밥인지를 알기에 쉽사리 밥이 넘어가지 않죠. 이러한 장면이 연출되어서일까요? 외신들은 한국인이라면 공감하는 밥심, 밥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해외 언론에서는 이 한국인들에게 밥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한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밥 한 공기, 파친코 한국의 과거를 조명하다. 이 기사를 번역,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 식사가 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인들은 저녁 식탁을 밥상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밥상은 모든 반찬과 국찌개, 고기나 생선까지도 밥그릇에 곁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한 끼가 밥 한 공기일 수는 있지만 한 끼가 쌀밥이 없는 식사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을 각색한 애플 TV 플러스의 파친코는 20세기 초 일본이 점령한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선자의 삶을 1980년대 일본의 기업 사다리에서 삶을 항해하던 손자 솔로몬과의 삶과 교차하며 한 세기에 걸친 다세대 가족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녀와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이 점령한 시기 동안 견뎌냈던 고군분투를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사는 간단한 밥 한 그릇을 통해 투영된다. 나이가 지긋한 선자, 미나리의 윤여정이 연기한 선자는 젊은 여성으로 고국을 떠난 뒤 인생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보냈다. 사마에서 그녀는 자신이 돌보던 시누이를 묻은 직후 낯선 동포의 식탁에 앉아
밥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놀람을 금치 못하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집주인은 맛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한다. 손자 솔로몬은 평생 흰쌀밥을 그렇게나 많이 먹어서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선자는 그 순간 침착성을 잃어버린다. 그녀가 오래전에 남겨둔 조국의 이 꾸밈 없는 밥그릇에 그녀의 모든 과거가 놓여져 있다. 일제 시기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배우고 말하도록 강요받았고 일본 신사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으며 심지어 완전히 다른 일본 이름을 갖게 되었다. 점령 기간 동안 한국 사람들의 독특한 삶의 모든 측면, 그들의 언어, 그들의 신념, 그들의 이름은 파괴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은 한국인의 쌀을 가져갔다. 쌀은 한국의 역사의 중심이자 원인이었다. 그러나 20세기를 맞이할 무렵 일본은 심각한 쌀 부족을 겪고 있었기에 일본의 영향력은 한국에 침투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부족해졌고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같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가까운 곳에 새로운 땅을 찾게 되었다. 1910년 초 일본은 한국을 완전히 지배했다. 한국의 토지 재산 중 상당수는 일본의 상인과 법인이 차지했고 이후 한국의 기존 토지 소유자와 농민들을 소작농에 강제로 동원했다. 한국은 결국 일본의 쌀 수입의 98%에 달하는 양을 공급하기 위한 나라로 탈바꿈되었고 한국인들을 위한 쌀 배급을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이 시기 동안 한국인들은 보리와 같은 다른 수입 곡물로 생계를 유지했다. 흰쌀밥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위해 남겨둔 소수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치품이 되어버렸다. 파친코에서 그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차려준 밥상, 아니 흰쌀밥 한 그릇은 어머니의 사랑, 어린 시절 친구, 나라, 고향 등 그녀가 잃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 쌀의 하얀색은 한국의 장례식에서 사용되는 하얀색 장막과 같은 것으로 그녀의 과거를 감싸고 그녀가 떠나는 나라의 영혼을 가슴에 묻는 역할을 한다. 나이가 든 선자는 할머니가 되어서 음식에 대한,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다. 그녀는 때가 되면 먹거나 다른 사람을 먹일 때만 먹는다. 하지만 그녀의 고향의 쌀을 먹는 것은 그녀가 남긴 모든 것들과 그녀가 견뎌낸 모든 고군분투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다시 일깨워준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인에게 밥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파친코에서 보여진 장면을 바탕으로 작성된 기사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인들에게 밥심, 그리고 밥정은 빼놓을 수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문화입니다. 작중 살집 아저씨가 두옵을 달라는 선자의 어머니의 말에 씁쓸한 표정을 짓다가도 선자가 결혼해서 일본으로 떠난다는 사정을 듣고는 두옵이 아니라 새옵을 주죠. 그러고는 서러움 조금만 삼키라고 사투리로 말합니다. 한국인들은 이것이 바로 한국에서 말하는 정이라고 설명하죠. 비록 이 작품을 통해서 온전히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문화와 우리 아픈 역사를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